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패스트트랙 3기 신도시 고삐 풀렸다라는 제목으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재미난 사진 2개 한번 넣어봤어요. 동물 중에 가장 빠른 거 뭐가 있죠? 말이 있고요. 자동차 중에는 페라리라는 명차가 있습니다. 즉 3기 신도시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을 한대요. 무엇이 빨리 진행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에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국가에서 교통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없던 교통편이 만들어진다, 편리한 교통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내 소중한 자산이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줄 조건을 갖췄더라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러한 부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기 신도시 최근 뉴스 요약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최근 2021년 1월 22일 금요일날 국토교통부에서 자료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교통대책 조기 확정이란 내용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기 신도시 입주 한눈에 알아보기. 네 번째, 제가 꿀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버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기 신도시 최근 뉴스 요약 한번 해볼게요. 2021년 1월 25일자 뉴스고요. 3기 신도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 정말 가능해?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정부 교통대책 모두 확정했지만 대부분 입주 3, 4년 이후에 개통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초기 수요 분산 제대로 될지 의문이고, 서울 중심권으로 직행되는 게 아니라 환승되더라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 내용의 핵심 간단하게 짚어보면은 광화문, 여의도, 강남 도심지로 직행이 아닌 환승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30분째 출퇴근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강조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다음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지적 편집도 누르면은 서울 시내에서 빨간 색깔이 어디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광화문, 여의도, 강남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라고 부르고, 출퇴근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곳이더라. 즉 이곳일 때는 지금도 비싼데 앞으로 만들어지는 3기 신도시 교통편도 이곳으로 들어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은 불패가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더 오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사실 이 기사의 한 줄만 보고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사 좀 더 알아볼게요. 이 내용도 사실 조금 퀘스천이죠. 3기 신도시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2024에서 2025년부터 입주가 된다. 또한 철도와 BRT 등 교통망이 2026년에 개통이다. 사실 정고수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판단해보면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데 토목공사 삽도 안 떴고 토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곳이 사람들이 입주를 2024년에서 5년에 한다?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정고수 의견 살짝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3기 신도시를 개발해주는 정부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디테일을 살려주시기를 권면드리고요. 더불어서 교통편도 속도감 있게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딜레마가 하나 있죠. 신도시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편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그 차량이 공차로 다니게 되는 일이 생기고요. 공차로 다니게 되면은 철도공사는 고스란히 적자가 발생되게 돼요. 즉 사람이 없는 곳에 철도를 넣어줄 이유가 없고요. 한동안은 초반에 들어간 사람이라면은 불편함을 조금 감수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을 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바는 정부의 주도 아래 건축업자, 그리고 이곳에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 또한 교통편 등이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볼게요. 하남 전세도 10억 시대 3기 신도시 살고파라는 제목이고요.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남 아파트 가격이 50.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이 올랐다고 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봤더니 역시나 좋은 교통편 5호선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더욱더 좋은 교통편이 들어갈 시그널이 너무나도 선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체크포인트 하나 더 있죠. 집값이 오르는 절대적인 힘, 단연 교통편의 개선인데 그 중에서도 철도의 개통은 너무나도 큰 매력을 갖고 있더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드려요. 그 중에서도 인구 집중 유발시설 여의도, 강남, 송파, 광화문으로 다이렉트를 꽂히는 노선이 만들어진다면은 더욱더 열심히 내 자산을 일을 해줄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남이란 지역은 앞으로 5철, 5고, 5광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즉 이게 무슨 소리냐? 앞으로 시간만 지나가면 더욱더 좋은 교통편은 만들어질 것이고 부동산이 더욱더 가치가 상승될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은 언제까지 배만 아파하지 말고 내 소중한 자산 던져보자, 이렇게 권면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비 50조 집값 불쏘시게 되나 라는 제목이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50조 원이 넘는 곳으로 추정되는 토지보상비가 한꺼번에 수도권에 풀리게 되면은 이 돈이 다시 부동산으로 유입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러 가지로 규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토지라는 아이템으로 돈을 벌어봤던 사람은 다시 토지를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예전에 강남 일원의 80년대에 논밭을 갖고 있던 분이 강남을 개발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러면 다시 어디 가서 땅을 사냐? 분당 가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죠? 1, 20년이 지나면은 분당이 개발을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번 돈으로 또 어딜 가냐?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판교 땅을 사요. 그런데 판교가 또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즉 토지로 돈을 벌어봤던 사람은 다시 땅을 사게 되고 50조라는 돈을 나라에서 풀어서 땅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여기서 핵심이죠. 이것을 막을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 사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정부 2003년에서 8년에 2006년 판교 등 수도권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100조 원이 넘는 보상금을 사용했고, 이 가운데 40% 정도가 다시 토지시장으로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예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64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땅값이 50년 새에 3030배가 올랐대요. 전 세계에서 이러한 재테크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대신 열심히 일을 해주는 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이거는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꾸준히 일을 해준대요. 그렇다면 제가 고용주라는 입장에서 이것을 채용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채용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 이거는 아프지도 않고 폭탄을 맞아도 멀쩡하고 비가 와도 되고 우박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게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토지라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대한민국 땅값은 계속 오릅니다. 그래프를 짧게 보면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지만 길게 보면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주는 아이템 무엇이다? 토지가 있더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을 잡으려면 이 부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정고수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이죠.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교통대책 조기 확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와 봤고요. 보도 자료 내용 중에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2021년 1월 22일 날 나왔고요.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보상 평균 10개월 조기 착수, 교통대책 평균 16개월 조기 확정. 이게 무슨 소릴까요? 요약하면 이렇죠. 과거의 도시개발보다는 조금 더 빨리 하겠다. 나는 빨리 할 자신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지구 지정에서 보상 착수까지 과거에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위례 같은 경우에는 30개월, 평균 27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17개월로 땡겨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3기 신도시는 본 청약보다 1, 2년 먼저 공급하는 사전 청약제를 시행해서 주택 공급 시기를 기존 신도시 대비해서 57개월, 약 4년 9개월을 땡기도록 하겠다라는 뜻을 합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3기 신도시 교통편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만들었던 그 영상들 몇 가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 내용에서 체크할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교통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르게 교통대책을 마련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서쪽과 동쪽으로 구분이 되고 있고, 서쪽에는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그리고 고양 창릉이 위치를 해 있고, 동쪽에는 교산과 왕숙이 들어가 있더라라고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체크 포인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지도를 가운데 놓고 그 중심에 서울시청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이 위치를 하고요. 서쪽에는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창릉이 위치를 합니다. 여기서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보심이 맞아요. 그러면 동쪽에 2개, 서쪽에 2개의 커다란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 2가지 중에서 내 자산을 더욱더 열심히 일해줄 곳은 어딘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무나도 선명한 과거 사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일산과 분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어디가 위너인지 너무나도 선명하더라. 그런데 동쪽과 서쪽에 만들어지고 있는 3기 신도시도 너무나도 똑같은 선명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더라라고 정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입주 전에 한눈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곳에 들어갈까요? 지금부터 쭉 보시는 자료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저기에서 고수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떠들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는 이 사업을 주최하는 사람의 내용을 들어보는 게 더욱더 확실하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들어지는 곳 보시는 바와 같고요. 어느 단계까지 왔을까요? 총 5단계 중에서 2번째 단계 지구계획 수립까지 진행을 하고 있더라. 교통편 한눈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서울 인접 입주와 우수한 접근성,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을 만들도록 하겠다. 그 중심에는 서울역이란 곳이 있고 여의도, 삼성역이 들어가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10분에서 최대 35분까지 서울 중심권으로 들어오는 교통편을 넣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 노선 뭐죠?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가 들어갈 것이고, 더불어서 이런 것도 만든다고 합니다. 요 우측 사진 보면 재미난 거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러 가는데 지하철 표 끊고 들어가는 것처럼 만들어진 게 있어요. 해외 사례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SBRT라고 부르게 되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몇 시 어디서 만나라고 약속하면은 약속 시간이 조금 변경될 수 있죠. 그런데 이 SBRT라는 거를 타면은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즉 도로를 달리는 지하철을 만들도록 하겠다. 이거를 어디에 적용하겠다? 3기 신도시에 적용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품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도입한 대중교통에 연결을 하겠다. 쉽게 말해서 뭐죠? 싱싱이를 뜻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예전에 동맥과 모세혈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즉 철도를 동맥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많은 피를 뿜는 거를 뜻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을 날릴 수 있는 교통편 무엇이죠? 철도라는 것이 있고, 이 철도로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나르게 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작은 모세혈관, 버스, SBRT로 쪼개고, SBRT를 타고 어딘가 이동을 해서 조금 더 편리한 교통편,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모세혈관처럼 구석구석 뻗어나가겠다라는 뜻을 해요. 우리나라 점점 살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내 아파트 어떠한 면적으로 만들어지고 내부 구성 어떻게 진행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46제곱미터, 51, 55, 59, 84형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는 쉽게 생각해서 방 2개 화장실 하나 또는 방 3개 화장실 2개 정도로 만들 거로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공공분양주택, 신혼희망타운으로 만들겠다라고 과거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스마트 홈 시스템도 구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 어떻게 진행될까요? 사전 청약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21년 상반기 사전 청약 시스템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중에 6만 호 정도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사전 청약 관심 있는 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보시는 바와 같이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말씀드리겠고요. 주요 입지와 규모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은 번호가 쓰여져 있는데 보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좌측편에 번호가 써 있어요. 1, 2, 3, 4부터 35번까지 쓰여져 있는데 1번이 어딘지, 9번이 어딘지, 33번이 어딘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부터 21번까지는 대규모 택지 개발로 구성이 되고 22번부터 35번까지는 그 외 지구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청약 자격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낮을수록,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할수록, 가족이 많을수록, 신혼부부일수록, 장기간 동안 주거지를 보유하지 않을수록 유리하더라. 대한민국의 이 모든 조건 다 갖춘 사람 사실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신 분이라면은 3기 신도시에 들어가 사셔서 조금 더 윤택한 삶을 즐겨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기 신도시가 무조건 정답일까요? 정고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재미난 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존버하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무슨 말이고 존버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비속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꺼려지고요. 뜻을 말하면 이렇죠. 지금 존버하고 있어.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엄청 버티는 중이야. 즉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은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내용을 품고 있는데 이 부분 부동산에 있어서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은 존버란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제가 2009년 1월달 기사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판교 분양시장 회복 신호로 보기 힘들어 라는 기사인데 2009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12년 전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판교도 미분양이 났대요. 지금 사실 판교에 뭐 하나만 나오면은 엄청나게 많은 경쟁률을 뉴스 기사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과거에는 미분양의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일까요? 제가 재미난 기사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2006년 12월 달 기사고요. 지금 서울 경기권에 집만 나오면 싹쓸이 되죠. 그런데 과거에는 미분양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연말연시 미분양 사냥이나 한번 해볼까라는 내용이 기사고요. 더 재밌어요. 24평, 34평, 45평 중에 마음껏 고를 수 있다라고 해요. 더불어서 분양권 전매 제한 수도권 대폭 완화 2004년도 기사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 심지어 어디다? 강남, 강동, 송파, 용산, 과천, 분당이라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런 거 안 샀을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 한번 바라보면은 안 살 사람 없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이라는 곳엔 더욱더 인구가 몰리게 되죠. 이것도 버거워서 경기권의 3기 신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더욱더 사람들은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풀이하면 이렇죠. 길게 보면은 우상향이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게 보면 우상향 무슨 소리일까요? 제가 미국 부동산 시장 그래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우상향을 그리다가 살짝 한번 출렁거리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출렁거리는 부분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 우리나라 어디든 다 온다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것은 언제든지 존재하기 마련인데 과거로 돌아간다면 이런 거 안 샀을까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자이, 타워팰리스, 마곡지구, 동탄 2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양주 옥정 등 예전에는 전부 다 미분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조건의 정답 무엇이죠? 바로 수요와 공급인데 3기 신도시라는 곳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수요와 공급이 바뀌는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죠. 때는 기다리면 열릴 수밖에 없다. 정고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의 현재 40.3%, 약 절반 조금 못되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서울 경기권의 인구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정고수 생각은 100%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무 서두를 필요 없고 공급이 수요를 능가하는 그 시점을 기다리자. 그 포인트를 잘 기다리고 인내해서 그리고 준비해서 최고의 집을 장만해 보도록 하자. 그러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제가 계속 뭐라고 반복드리죠. 여기서 무조건 고려할 포인트. 내 집 앞에 철도역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이 포인트 체크하고 내 소중한 자산 던져보시길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